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더불당 초선 의원 김남국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김남국을 규탄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릴까 합니다. 엊그제 국회 그 법사위에서요, 그 추미애 장관이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합니다. 그 어떤 질의를 했냐면은 그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이제 수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윤한홍이라는 그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기영 그 법무부 차관한테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해서 차관 발령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요지는.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 수사를 추 장관에게 이렇게 유리하게 잘 해준 그 대가로 차관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갖고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이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크게 못할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군대를 정상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의 그 카투사 시절 그 군복무 관련된 그 문제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은 지극히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함께 그 같이 복무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그게 보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이제 또 이제 추 장관 본인한테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소설을 쓰시네 라는 말을 했어요. 다 들리는데 의원들한테. 이거는 단순히 그 국회의원 한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 국민들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는 거죠. 장관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유권자로서 당연히 이 사건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관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전에도 계속 반응이 솔직히 조금 정상적이진 않았죠. 뭐 우리 아이가 무슨 울고 있다느니 뭐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느니 뭐 아이가 거의 뭐 서른이 다 된 것 같은데 아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아무튼 계속 그랬는데 이제 소설을 쓰시네라는 이제 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윤한홍 의원이랑 다른 이제 야당 의원들이 발끈한 거죠.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근데 그 순간 그 여당의 초선 의원 김남국 이 김남국이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막 뭐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지 막 뭐 이러면서 막 이제 깽판을 부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약간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또 초선이고 또 나이가 이제 상당히 어리죠, 이 친구가. 근데 이제 막 재선 의원 막 이렇게 또 나이도 더 많고 이런 연장자들 있는 데서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당사자도 아닌데 마치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인 것 마냥 아니 나는 그 장면을 딱 보고요. 그 소리 지르는 친구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아니 추미애 아들이 나왔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 신상적인 얘기를 언급하는데 왜 여당 의원이 발끈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근거 갖고 얘기하라 막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거가 다 명확하게 다 모든 게 근거 갖고만 얘기를 하면요. 이미 수사 받아가지고 확실한 근거가 있었으면은 기소가 됐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관련된 사람들의 뭐 증언이 있었고 내부 고발이 있었고
또 그걸 토대로 또 이제 정황 증거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질의를 당사자한테 질의를 하는데 근거 갖고 막 얘기하세요 이러고 뭐 금도가 있는데 아니 금도가 뭐가 있어? 야당 의원이 장관한테 질문하는데 뭔 금도가 있어? 지금 뭐 왕조 시대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좀 짬밥이 먹은 의원이 그런 소리를 하면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저쪽 바닥에서 달고 다른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은 아유 저 국회의원 저 새끼들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30대 그것도 이제 초선 그런 친구가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요. 아 진짜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아 제가 또 더더욱 왜 그러냐면은 저 김남국이라는 친구는 어떤 뭐 법조인으로서 자기 분야에서 뭔가를 뭐 이루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떤 걸 능력을 검증받아서 뭐 의원으로서 공천을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쟤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종편에 장돌뱅이 같이 막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해가지고 나올 때마다 아주 진짜 극친여적인 거의 뭐 홍위병 수준의 그런 기승전 문재인, 기승전 조국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쉴드 치는 용으로 나왔었죠. 그런 이제 패널들이 언론이나 패널 그 종편 프로에 나오는 패널들은요.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은 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존재의 어떤 목적과 가치로서 거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 종편이 너무 이상해. 보수 채널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한 게요. 나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쉴드 치는 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무슨 뭐 더불당에서 공천 받으려고 준비하는 애들이거나 또 공천 받았다가 떨어져가지고 나오는 애들이거나 또 아니면 무슨 뭐 상근 부대변인 뭐 이런 직함을 갖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예전에 군사정권 끝나고 어 육공화국 노태우 때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 뭐 제가 어렸지만 방송 코미디 프로에서요. 그때 이제 육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 개그맨들이 그 최병서 씨가 막 그 전임 대통령이었죠. 전두환 씨 흉내를 내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면은 막 방청객들이 깔깔대고 웃고 또 뭐 노태우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을 지칭해서 물태우 막 물태우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이렇게 뭐 강단이 없고 좀 뭐랄까 좀 성격이 좀 유한 성격이고 노태우 대통령 자체가 그거를 이제 조롱하는 표현이었어요. 물태우라는 게. 그런 표현을 마구 써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방송에서 뭐 퇴출당한다거나 어떤 뭐 제재를 당한다거나 그게 전혀 없었죠. 물론 그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전두환 시대 때는 탤런트 박용식 씨라는 이 머리 까지신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랑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너무 막 충성을 한 거죠. 과잉 충성을 해가지고 방송에 못 나오고 그 몇 년 동안 그 방학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냥 방송에 나와서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막. 그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뭐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면서 흉내내고 일종의 풍자죠. 풍자. 정치 풍자. 이걸 자유롭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쩝쩝거리면서 문재인 흉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놀리는 식으로. 아마 그러면은 완전 매장당할걸요? 그 사람 완전 방송에서 퇴출당하고 다시는 지상파에서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오히려 지금이 더 독재 시대가 됐어요. 뭐, 그쪽, 뭐, 빠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독재 맞아요, 지금도. 어디 가서 함부로 말 못하죠. 인터넷 같은 데서도 뭐 누가 이렇게 좀 현 권력 풍자하고 이러면요. 그냥 거의 십자포화 맞습니다. 대깨문들한테.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도 이런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종편에 나와가지고
무조건 조국 정경심, 조국까지 쉴드 치는 건 이해가 가. 근데 정경심은 왜 조국 딸은 또 왜 쉴드를 치냐고 나와가지고. 그런 친구가 다른 데도 아니고 어디 JTBC도 아니고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거의 고정 패널로 나왔습니다. 강선우, 김남국이 다 30대인데 이 친구들이 다 이 TV조선에서 거기서 이렇게 패널로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문재인 그냥 찬양하는 식의 그런 수준의 얘기들만 실컷 해대더니 한 1년 넘게 해대더니요. 결국은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말이 좀 샜지만 그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라는 프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사회 보는 그 앵커 윤정호 그 사람이 아마 거기 뭐 시사국장인가 뭐 그런 겸 거기 앵커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패널에 대한 그 섭외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아주 극좌 편향적인 사람이 그 방송의 패널로 항상 고정으로 나옵니다. 몇몇 더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자면은 계명대 교수라는 김관옥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남영희라는 뭐 전직 스튜어디스 출신 무슨 뭐 더불당 뭐 관련된 또 여자 하나 또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뭐 기승전 문재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 조국 찬양하고 현 정부가 하는 거 다 잘했고 무조건 다 야당 전직 대통령 책임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실시간 방송을 보면요 채팅창이 아주 불이 납니다. 매일 불이 나요. 아주 그냥 저런 인간 왜 출연시키냐? 왜 도대체 왜 출연료 부르고 뭐냐? 좌빨 방송이냐? 뭐 이러면서 아주 고객센터에 불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눈도장 찍게 하고 결국은 아주 급조해가지고 공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응? 멀쩡히 잘하던 금태섭 같은 사람 내쫓고 거기다가 그렇게 종편에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던 애들 공천 줘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김남국이는요 유튜브 영상에다가 막 조국 교수님 제가 이렇게 매일 밤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딸랑이 같은 정말 8, 90년대에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딸랑딸랑 거리면요 국민들이 알아서 정화를 했어요. 공천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뽑지도 않겠죠. 근데 국회의원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그러고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뻔하죠. 저는 김남국이가 국회의원 될 때요. 저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회에 뭐 이렇게 장관 불러가지고 이런 거 하는데 추미애 장관한테 질의하는데 막 갑자기 지가 나서가지고 왜 장관한테 막 그러냐 막 소리 지르고 홍위병 역할하는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힘 있는 사람들.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추미애 장관이 그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한테 소설을 쓰시네라고 얘기한 거는요. 좌우를 떠나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 김남국이가 이러고 지 페북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21대 국회부터는 정말 구태 정치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가 국회야, 네가 구태야, 네가 구태. 김남구가 그 뭐라고 해놨냐면은 오늘 미래통합당의 질의는 논리도 상식도 없는 소설 같은 질문으로 괜히 법무부 차관과 장관을 모욕하면서 국회 스스로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따위로 적어놨답니다. 뭐 적어놓는 건 자유지만 이거 왜 적어놨겠어요? 뭐 추미애 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장관이 소설 쓰고 있네라고 하니까 소설 쓰시네 이러니까 그 맞는 말이다 하는 식으로 소설 같은 질문이라는 이런 단어를 이제 문장을 써가면서 얘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이렇게 쉴드 치는 거 잘하더니 의원 되고 나서도 이제 또 장관 쉴드 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관을 모욕했답니다. 장관을 모욕했는데 네가 왜 나서가지고 왜 설치냐 남구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참 살맛이 안 납니다. 제가 그렇게 뭐 정치에 과몰입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 사회에서 뭔가 좀 좌우를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좀 인정해줄 만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일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뭔가 박수 쳐주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국민을 딱 절반으로 갈라치기 딱 해놓고 어느 한쪽한테는 막 욕을 먹어. 근데 신경 안 쓰죠. 왜냐? 그냥 콘크리트 지지해주는 묻지마 지지, 대깨문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얘네들은 오직 그것만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 종편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게 소설 쓰시네라는 말이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했으니까 이런 거조차도 이제 옹호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 그 성추행 해가지고 자살한 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비판하죠. 고소인과 그 고소인의 변호인에 대한 이제 막 2차 가해가 들어가고 그래서요 제가 이런 요즘 이렇게 시류가 돌아가는 걸 딱 보면서 얘네들이 멀지 않았구나. 예? 이게 이제 국민들이 아무리 어리석어도요 이런 거를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질립니다. 아주 이 부동산 개판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뭐 조로남불,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아무리 바보 같지만 그 스스로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새끼들 예전엔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지네가 권력자 보니까 뭐 이러네. 이게 쌓여가면서요. 이제 서서히 지지율 떨어지고 거품 빠지고 미천 드러나는 거죠,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뭐 광화문, 서초역 빨리 촛불 들고 모여가지고 이거 끌어내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살려주고 있죠 지금. 뭐 야당이 그리고 뭐 하는 게 없어요 야당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그 추미애 아들로부터 이게 촉발된 건데 이게 사실 제가 왜 김남국을 왜 딱 집어서 거론을 하냐면요. 얘 페북에 이게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요 한 문장이 뭐냐면은 얘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 참여연대 그 키 조그만 그 사람 있죠. 그 안진걸이랑 막 같이 무슨 고발장인지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나경원인가요? 뭐 해가지고 검찰청 가가지고 뭐 고발하는 퍼포먼스도 하고 막 이랬던 애예요, 얘가. 그렇게 끈질기게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애가 이 추미애 장관이 카투사 이거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페북에 뭐라고 썼냐면요, 이게 진짜 이 군필자분들이라면은 이게 다 분노해야 되는 이게 사건입니다. 이거를 좀 철저히 뭐 규명하자 아니면은 좀 밝혀보자. 너무 이상하다. 이게 여야를 떠나가지고 젊은 초선 의원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페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어, 오늘 야당은, 이 김남국의 멘트입니다. 오늘 야당은, 멘트가 아니죠. 레터링. 페북에 썼어요. 직접 쓴 건데, 오늘 야당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오로지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다 끝난 사건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 차관이 아들 사건을 봐주고 차관으로 간 것이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 질문이고 금도를 넘어선 질문입니다. 질의는 할 수 있죠, 국회의원이 당연히. 근데 이게 뭐가 해도 너무하고 금도를 넘어섰다는 건지. 제가 화나는 건요, 여기서 보면은
다 끝난 사건, 다 끝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끝난 사건. 끝났죠, 당연히. 한 5년 전 일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에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끝난 사건을 왜 지금 이게 초선 의원이 할 소리입니까? 다 끝난 사건을 왜 집요하게 왜 묻냐 이거예요. 다 끝난 사건을. 응? 추미애 추미애 표현을 빌자면은 아이가 이미 제대했는데 다 끝났는데 다 복귀하고 다 끝났는데 제대했는데 왜 집요하게 늘고 물어지냐 이거예요. 물고 늘어지냐. 그러니까 페북에 이거 쓰면 얘는 나중에 뭐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 너무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아요. 정말 이 그 인터넷상에서 보면은요. 꼭 보수 우파 아니어도 이제 뭐 중도나 요즘은 그 옛날에 그 대깨문 사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뭐 이른바 이제 뭐 좌빨 사이트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뭔가 이 개도가 돼가지고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홍팍이라고 불리우던 MLB 파크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전형적인 그 대깨문 사이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돌아섰어요, 거기도. 문재인 막 비판하고 대깨문들 비판하고 완전히 이제 정상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약간 이제 뭐 예전에 좌편향이었지만 이제 뭐 중도로 약간 조금 뭐 스탠스가 바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도 이 김남국이는 엄청 욕해요. 근데 남국이는 과연 그거를 알고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참, 쟤도 진짜 저도 유권자로서 이렇게 딱 보면요. 제가 누구 보면서 이렇게 뭐 나랑 직접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막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쟤는 김남국이는 저 이름 석자만 볼 때마다 내가 막 속이 안 좋아요, 진짜. 저런 애가 국회의원 하고 있고 막 이런다는 게 화가 납니다, 정말. 뽑은 아주 저짝 지역 유권자들도 정말 한심하고 뭐 시흥인가요? 가보고 싶지도 않아. 가본 적도 없지만 어디에 붙어 있는 동네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뉴스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몇 마디 올려봤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요. 추미애 아들 의혹 제기의 발끈 소설 쓰시네. 요걸로 유튜브 검색하시면요. 이 노컷 부위에서 올린 저기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한 번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